여러분, 오늘 2022년 12월 14일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로 드디어 인류의 역사가 그 거대한 방향을 크게 틀었습니다. 인류의 생존과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앞으로 몇십 년 경제, 사회, 군사, 지정학적 대립, 지구온난화 등등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지구상에서 태양에서와 같은 핵융합을 사용하는 안전한 무한정 청정에너지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본토 사람이 보는 세계 속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12월 13일자 CNN 보도를 보고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 가슴이 쿵쿵 뛰더군요. CNN이 보도하고 US Department of Energy, 미국 에너지부가 공식 발표한 바에 의하면 Nuclear Fusion Energy, 핵융합 에너지 생산을 향한 도전선상에서 그동안 그토록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그래서 물리학의 Holy Grail, 예수가 최후의 만찬에서 썼던 술잔이죠. 으로 여겨졌던 Net Energy Gain, 순 에너지 생성을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의 국영과학연구소 중 하나인 로렌스 리버모어 내셔널 레보레토리가 3,500억 원짜리 National Ignition Facility, 국영점화시설에서 드디어 기어코 인류 최초로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뉴스가 한국에서 보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핸드폰으로 네이버 뉴스로 보면 잠잠 고요한 것이 참 이상합니다. 이 사건이 인류의 생존과 지구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하기는 하는 것인지요. 여하튼 지난 80여 년간 인류는 태양이 이글이글 수백억 년 동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에너지를 발산하게 하는 뉴클리어 퓨전 에너지, 핵융합 에너지를 지구상에서 재현시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써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첫째, 물을 분리하면 생기는 수소의 원소를 사용하여, 즉 무한대 연료죠. 둘째, 무한대의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핵 분열의 4배이며 연료가 무한대이니 에너지 생산도 무한대이지요. 셋째,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같은 Nuclear Reactor Meltdown, 원자로 노심의 용용, 그냥 녹아내리는 거라고 하십시다.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이유는 핵융합에서는 핵 분열에서와 달리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넷째, 원자폭탄하면 우리가 모두 두려워하는 레디에이션, 방사능 방출이 없으며, 다섯 번째, 뉴클리어 퓨전 에너지, 기존의 핵분열 원자로처럼 원자로에서 나오는 뉴클리어 웨이스트, 핵 폐기물도 없으며, 여섯 번째, 그 외 이산화탄소 등 아무런 오염물질도 동반하지 않는 무한정, 청정, 안전, 에너지 생산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은 얘기만 모아놔서 믿기 힘드시다고요? 그저 과학적인 사실뿐입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 와서야 하냐고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수소폭탄 같은 폭발 없이 핵융합을 하려면 첫째, 100 million degrees, 그러니까 1억 도의 온도와 태양 중심의 온도는 1,500만 도인데 그것의 7배네요. 둘째로, 지구 표면 대기압의 수십, 수백, 수천 배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태양 중심부 온도가 1,500만 도밖에 안 되는데 핵융합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태양이 워낙 커서 태양 중심부의 압력은 지구 표면 대기압의 100 billion times, 1,000억 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이 이렇든 저렇든 콤비가 맞아야 되는 것이겠지요. 반대로 지구상에서는 태양 내부 같은 어마어마한 압력이 가능하지 않으니 1억 도의 온도가 필요한 것인데, 지구상에서 어떤 물질로 만든 핵융합 원자로가 1억 도의 온도를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동안 수소, 원소, 연료가 핵융합을 하는 순간 원자로의 어느 표면에도 닿지 않고 융합하는 방법을 찾아온 것입니다.
워낙 상상을 초월하게 어려운 문제이므로 도대체 그 좋다는 핵융합 에너지는 언제 된다는 거야? 라는 질문에 지난 80년간 똑같은 답은 항상 매번 한 30년 후면 아마도 이어왔었던 것이지요. 그러는 동안 과학자들은 핵융합 원자로의 어느 표면에도 닿지 않고 핵융합을 실현하는 방법을 개발해 왔는데, 그 예로 토마호크라는 원자로는 도나스처럼 생겼고 그 안에 강력한 자석을 사용하여 1억 도의 온도에서 플라즈마가 된 수소 원소를 공중 부양시킨 상태에서 핵융합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불란서에 짓고 있는 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국제 핵융합 실험 원자로가 이 방식을 쓰고 있고, ITER 멤버는 미국, EU,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로렌스 리버모어 내셔널 레보러토리가 성공한 방식은 레이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후추열매만한 공간에 192개의 강력한 레이저를 쏘음으로써 1억 도의 온도와 대기압의 1천억 배에 달하는 순간적 압력 속에서 수소 원소의 핵융합을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합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net energy gain, 순 에너지 생성이 인류 생존과 지구의 역사의 전환점이냐고요? 태풍 속에서 라이터를 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블로어 램프를 사용해야 점화될 것이며, 거기서 조금이라도 남아도는 열이 있어야 담뱃불도 하나 붙일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상상해 본 남아도는 열이 바로 순에너지란 개념인데, 즉 투입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발전을 해서 그 전기를 갖다 쓰는 것이니까는요. 이 점이 테크놀로지컬리 그토록 힘들었던 것이 1억 도의 온도와 대기압의 1천억 배에 달하는 압력을 가하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전기요? 그리고 그런 온도와 압력을 장시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학적 도전이겠어요. 그러니 들어간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핵융합으로부터 뽑아낸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온 것이지요. 여기서 잠시 fission, 핵분열과 fusion, 핵융합의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 고등학교 때 배운 과학 지식을 잠시 상기해 보도록 하십니다. 먼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한번 비교해 보죠. 원자폭탄은 핵분열폭탄이죠. 우라늄 같은 원소를 분열시켜서 거기서 순간 나오는 에너지가 폭발을 일으키는 거죠. 순간 태양보다 강력한 빛과 열 때문에 사람들은 실명하고 타 죽고, 어마어마한 파괴력 때문에 도시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깔려 죽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더 무서운 것은 방사능이지요. 그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피부는 녹아들고 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폭탄이 터지는 순간보다. 그러면 수소폭탄은 어떨까요? 핵융합폭탄입니다. 원자폭탄보다 4배 이상 강력하지요. 그런데 수소융합은 방사능을 방출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나마 좀 낫네요. 불행하게도 그렇지를 못한 것이, 폭탄 속에 수소가 순간 융합하게 하려면 1억 도의 온도와 대기압의 1천억 배에 달하는 압력이 필요한데, 수소폭탄 안에 어떤 장치를 해야 이것이 가능해질까요? 맞습니다. 수소폭탄 안에 원자폭탄을 넣어서 그것이 터지면서 수소융합이 일어날 1억 도의 온도와 대기압 1천억 배의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소폭탄이 터져도 사람들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은 매한 가지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순간 폭발하는 폭탄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발전소요. 즉 과학적으로 테크놀로지컬리 어려운 점은 핵융합을 순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여 유지시켜서 거기로부터 필요한 양의 에너지를 뽑아내려 하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위 언급한 ITER이나 로렌스 리버모어 내셔널 레보러토리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영 연구 개발 기관들이지만, 미국과 유럽, 특히 미국에서는 민간 부문에서 지난 20여 년간 수조 원에 달하는 투자와 개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마존의 창시자 제프 베조스가 캐나다의 제너럴 퓨전사의 투자자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요. 이 민간 핵 융합 기술 개발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토마호크나 로렌스 리버모어 내셔널 레버러토리의 방식보다 훨씬 저렴하고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핵 융합을 실현할 과학과 테크놀로지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2년, 5년, 10년 안에 상용화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캘텍, MIT 등 출신의 천재들이 참으로 미국답게 엔터프레너, 모험적 기업가로 변신하여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타머스 에더슨이 그랬던 것처럼,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 그랬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핵융합 발전 테크놀로지도 미국이 주도하게 생겼네요. 앞서 소개한 토마호크 융합 원자로나 레이저 융합 원자로들도 과학자들이 1950년, 60년대에 처음 그런 아이디어들을 제시했을 때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었다고 합니다. 노벨상은커녕 그 과학자들은 남들의 비웃음과 과학자, 학자, 교수로서 일생 커리어의 파탄을 감수하고 일평생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처럼 새로운 세대의 과학자들과 선구자 기업들로부터 앞으로 어떤 기발하고 기막힌 핵융합 테크놀로지가 쏟아져 나올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십니다. 일단 이번에 로렌스 리버모어 내셔널 레버러토리가 성취한 넷 에너지 게인, 순 에너지의 양은 인류 최초 성공 사례답게 물, 열, 주전자 정도를 끓일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이 1951년 사상 최초 디지털 컴퓨터 유니백을 만들었을 때 4K 메모리 칩과 128KB의 메모리를 소유했었던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여기서부터 핵융합 에너지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첫째, 물, 열, 주전자를 끓이는 것에 수천만 배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그것도 상업적으로 수익성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나 일과 일을 더해봅시다. 지정학적, 전략적 의미가 실로 거대하여 앞으로 이 채널에서도 다룰 것이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배터리 테크놀로지 혁명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핀 같은 나노 물질을 사용하여 solid state battery, 즉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노트북, 핸드폰, 전기차 등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온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비해 전부 고체 덩어리이며 슈퍼컨덕터, 초전도체에 이어서 충전도 3분, 5분 만에 완료할 수 있고 한 번 충전한 전기차는 서울서 부산을 6번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들이 개발선상에 있죠.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리고 삼성 SDI가 이 시장에 미래의 사활을 건대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일과 일을 더해보자고 그랬죠. 앞으로 20년, 30년 후 핵융합 무한정 청정 에너지와 초고속 초에너지 밀도 배터리가 상용화된 세상을 생각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잠시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보세요. 그럴 경우 어떤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전략적, 지정학적 상황들이 초래될까요? 이 채널은 보통 사람들이 모여 세계 속에서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그 모든 것을 생각해보는 채널이니 오늘은 일단 군사적, 지정학적 상황을 맛보기로 조금만 추정해보도록 하십시다. 군사적으로는 20세기 이후 과거의 모든 전쟁 및 군사작전은 오일, 즉 연료와 윤활유의 보급이 승리와 패배를 결정해 왔습니다. 트렁크, 탱크, 항공기 등등이요. 앞으로의 전장터는 핵융합이 조달하는 무한정 에너지를 전장터의 군인들과 그들이 사용하는 야전용 컴퓨터, 차, 트렁크, 트럭, 탱크 등등 장비들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배터리의 보급이 오일 말고요. 앞으로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게 된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중동의 오일 생산 국가들의 미래의 운명이 박지를 않네요. 많은 사회학자, 역사학자, 지정학자들이 그동안 지적해온 것처럼 길고 긴 인류의 역사를 한눈에 한번 되돌아보면 인류가 중동의 오일에 매달려서 중동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것은 영원한 방정식이 아니라 20세기 이후 약 100여 년 반짝 있었던 현상뿐인 것입니다. 그런 중동 국가들이 그 돈으로 그 나라들의 오일 외의 다른 산업, 테크놀로지, 교육, 사회 기반 개발 등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왕자들이 개인 제트 비행기로 에어버스 380을 초호화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등 지난 100여 년 동안 돈을 낭비하며 정작 한국의 박정희식 국가 발전의 발판조차 마련하지 못한 역사의 이 시점에 미국을 중동 오일로부터 해방시킨 셰일 오일의 또 다른 반짝 개발에 바로 이어서 이제는 아예 영원히 오일이 필요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 즉 앞으로 수천 년 아마도 영원히 인류의 에너지 수요를 핵융합의 무한정 에너지로 충당하는 미래가 다다라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비디오에서 여기서 파생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중동 등을 아우르는 지정학적 분석을 다뤄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소식을 접하고 생각해 보았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보세요. 제 나이 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20, 30, 40대는 그들의 생전에 앞서 우리가 그려보았듯이 인간이 무한정 청정 에너지를 누리며 한 번 순식간 충전하면 몇 날 몇 주씩 쓸 수 있는 강력하고 작고 가벼운 고체 배터리를 사용하며 전쟁도 배터리 파워로 움직이는 장비 차량 등으로 치르는, 그리고 지구 오염이 없는 그런 세상의 시작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